안녕하세요. 들꽃 야담입니다. 오늘은 세 명의 산의 맛을 본 처자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한양 외곽의 작은 마을은 늦가을 햇살 아래 고요히 빛났습니다. 허름한 초가집에 사는 연지는 18 나이에 집안의 가장이 되었죠.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병든 아버지와 어린 동생들의 가장이 되어 살아가는 그녀는 효녀로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연지는 새벽부터 물을 길어 밥을 짓고 아버지의 약을 다리며 하루를 시작하였어요. 그녀의 손은 거칠었으나 눈빛은 맑고 따뜻하였죠. 오늘은 아버지, 기침이 잦으시니 약초를 더 구해야겠구나. 연지는 혼잣말하며 마당을 쓸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연지의 초가집 앞을 지날 때면 늘 발걸음을 멈추고 고생하는 연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곤 하였답니다. 그날도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덕순네가 연지 이야기를 꺼냈지요. 연지 그 아이 딱해 죽겠어. 아버지 병세가 얼른 좋아져야 할 텐데. 옆에 있던 만드거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어요. 저 곱디고 온 청춘을 병수발과 어린 동생들 보살피느라 다 보내고 있지 뭐야, 쯔쯔. 연지가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오자 덕순네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연지야, 이거 쑥개떡인데 갔다가 동생들 욕이라도 시켜줘라. 연지는 미소 지으며 물동이를 내려놓았어요. 어멈, 어머니같이 매일 이런 거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녀의 말투는 밝았으나 이마의 땀방울이 고단함을 말해주었죠. 만득이 어멈이 다가와 연지의 어깨를 토닥이며 내 효심이 하늘을 감동케 할 거야. 몸 상하니 너무 무리는 하지 말거라. 알겠니? 연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답하였죠. 어멈들 덕에 힘이 나요. 고맙습니다. 그들은 연지가 집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서로를 위로하였죠. 저 아이에게 좋은 날이 오겠지. 하늘이 버리지 않을 거야. 덕순네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자 연지는 아버지와 동생들이 먹을 죽을 쑤어 먹이고 자신은 부엌에서 한술 뜨는 둥 마는 둥 배불리 먹을 죽도 연지에게는 늘 부족하였답니다. 그래도 힘을 내어 장작을 패려던 그녀는 낙엽 더미에서 부스럭거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죠. 이게 무슨 소리일까? 연지는 조심스레 낙엽을 헤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곳에는 은빛 비늘을 가진 뱀이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뱀의 꼬리는 잘려 피가 흘렀고 그 눈은 고통으로 흐려져 있었죠. 연지는 깜짝 놀란 눈으로 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것. 어쩌다 일이 다쳤느냐. 그녀는 무서움을 이기고 뱀 곁에 앉았어요. 조금만 참거라. 금방 끝날 것이야. 연지는 집에서 무명천과 약초를 가져와 뱀의 상처를 닦았답니다. 아파도 참아야 한다. 나도 너처럼 아프지만 매일 참으며 사는구나. 그녀의 손길은 떨렸지만 정성이 깃들었죠. 뱀은 연지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차분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 잘 참는구나. 연지는 뱀을 마당 구석의 따뜻한 곳에 눕히고 물을 떠다 주었죠. 오늘은 여기서 쉬거라. 내일 다시 보자꾸나. 그녀는 뱀에게 미소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뱀은 마치 그녀의 말을 알아듣듯 눈을 깜빡였어요. 연지는 집으로 들어가며 가슴이 묘하게 따뜻해짐을 느꼈답니다. 그날 밤 연지는 꿈을 꾸었어요. 연지가 샘물 곁에서 물동이를 채우고 있을 때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대숲 사이로 은빛 뱀이 스르르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연지는 놀라 물동이를 떨어뜨릴 뻔했지만 뱀의 눈빛은 따뜻하고 신비로웠어요. 너는 아까 내가 치료해준 뱀 아니니? 연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뱀은 고개를 끄덕이듯 몸을 살짝 흔들었답니다. 갑자기 뱀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그 빛은 젊은 청년의 형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수수한 옷차림에 눈빛이 맑은 사내였답니다. 내가 치료해준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어? 그 은혜를 갚고 싶어. 나를 따라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연지의 가슴을 울렸어요. 연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나는 가족들을 두고 멀리 갈 수 없어요. 당신은 누구신데 내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오? 청년은 빙그레 웃으며 말하였답니다. 나는 뱀의 영혼을 빌린 자일 뿐. 그대의 운명을 인도하러 왔네. 그대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니 좋은 대피를 만나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왔네. 연지가 우물쭈물 어안이 벙벙하고 있자 뱀이 연지의 손을 이끌고 어디론가 쏜살같이 가는 것이었어요. 연지는 놀라 그만 눈을 떴답니다. 연지가 눈을 떴을 때는 이른 새벽이었고 아버지의 기침 소리는 더욱 거세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그녀는 은빛 뱀이 떠올라 마당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뱀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벌써 떠났구나. 연지는 아쉬움을 삼키며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꿈을 떠올리며 이상한 꿈도 다 있지. 며칠 뒤 연지는 마을 외곽 밭에서 품삯을 받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이 조금 힘들었지만 힘을 내어 괭이를 들고 흙을 일구며 아버지의 약값을 생각했지요. 이 밭일로 약 한 첩이라도 더 구할 수 있겠지.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때 옆 밭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흙이 어찌 이리 굳었단 말인가. 연지가 고개를 들어보니 근육질 사내가 괭이를 휘두르고 있었답니다. 그는 옆 동네 머슴 철수로 뱀 신령이 수소문하여 힘 좋고 순박한 성품으로 소문난 자를 보낸 것이었죠. 철수는 다가오며 연지가 떨어뜨린 괭이를 주워 말하였어요. 저자, 이렇게 여리여리한 몸으로 어찌 이렇게 힘든 일을 하러 왔소? 얼굴은 땀에 젖어 있었지만 미소는 맑았어요. 연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였습니다. 품삯을 많이 준다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철수는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구려. 돈이 급하게 필요한가 보오. 나는 철수라 하오. 나도 이 마을에 일거리가 많고 품삯 잘 쳐준다는 소문에 왔소. 헌데 이 마을에는 다 연지 처자만큼 아리따운 안악들만 있는 것이오. 연지는 쑥스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만 쳐다보고 일이나 하세요. 철수는 연지 곁에서 밭일을 도우며 이야기를 풀었어요. 나는 글은 모르지만 힘 하나는 자신 있소. 내 불과 2년 전만 해도 300평짜리 밭도 혼자 일구고 힘이 남아서 마님 밤 여기까지 맡았었지. 하하하. 그러니 처자, 저 그늘에 가서 좀 쉬고 있으시오. 내 처자 일까지 모두 하리다. 목소리는 우렁찼고 구릿빛 팔뚝은 햇살 아래 불끈 빛났습니다. 연지는 그의 순박한 태도에 미소 지었어요. 대단하시네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해요. 철수는 껄껄 웃으며 괭이를 더 힘껏 휘둘렀답니다. 해가 뉘엿뉘엿 뜰 무렵 철수는 땀에 흠뻑 젖어 헉헉거렸습니다. 연지는 안쓰러운 마음에 말하였어요. 철수 총각, 제 일까지 도와주느라 힘이 많이 드셨을 텐데 우리 집에서 요기 좀 하고 가세요. 철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답했어요. 오, 처자의 호의라니 거절하지 않겠소. 허허. 연지는 철수를 초가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철수는 마당 우물물로 몸을 씻고 연지는 소박하게 감자를 찌고 있었지요. 몸을 씻는 철수의 몸을 힐끗힐끗 연지가 쳐다보았어요. 근육질의 몸이 어찌나 단단해 보이던지 연지의 마음이 콩닥콩닥 뛰었답니다. 그러는 사이 맛있게 익은 감자가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연지는 철수에게 작은 상을 차려 대접했습니다. 철수 총각, 오늘 제 목까지 도와주셔서 감사드려요. 따뜻한 밥이라도 드려야 하는데 먹을 것이 변변치 않아 감자밖에 없네요. 감자가 맛있게 익었으니 이 술 한 잔이랑 드셔보세요. 철수는 사발을 받아 단숨에 들이키며 외쳤습니다. 이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막걸리라니. 연지 처자, 나는 먹을 것이라면 아무거나 잘 먹는다오. 이 정도면 아주 진수성찬이오. 연지는 멋쩍은 웃음을 보이며 술을 따랐지요. 철수 총각은
행복한 기운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 밝게 말하는 연지의 눈을 철수는 지그시 바라보았답니다. 철수는 순박한 미소를 띠며 자신의 삶을 풀어놓았답니다. 나는 머슴이라 가진 건 없지만 하루하루 소박하고 행복하게 살아왔소. 바칠은 누구보다 잘하지만 내 흠이라면 딱 하나, 짝이 없다는 것이오. 집신도 짝이 있건만 내 옆구리는 언제나 썰렁하니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쑥스럽게 웃었어요. 연지는 그의 솔직한 말에 피식 웃으며 잔을 기울였답니다. 철수 총각, 바칠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말도 제법 잘하시네요. 그녀의 눈빛은 장난기와 따스함으로 반짝였어요. 허나, 짝이 없는 것인지 뭔가 부족한 것인지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소. 연지는 잔을 내려놓으며 철수에게 한 발짝 다가갔어요. 철수는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손사래를 쳤답니다. 아니, 연지 처자, 왜 가까이 오는 것이오? 내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으오. 하지만 연지는 그의 당황한 모습이 귀여워 장난스레 그의 소매를 잡아 끌었어요. 철수 총각, 그대가 바치를 잘하는 만큼 다른 힘도 센지 한번 시험을 해보자는 것이오. 그대의 힘을 보여주시오. 철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며 바지를 꽉 붙잡았답니다. 연지 처자,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되었소. 이게 무슨 짓이오? 그의 얼굴은 이제 홍시만큼 붉어져 있었어요. 연지는 배를 잡고 웃으며 말하였답니다. 철수 총각, 그대는 바칠은 잘해도 이런 장난엔 약하시네요. 내가 진짜 그대의 바지를 내릴 리 있겠습니까? 그냥 철수 총각의 당황한 표정이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철수는 멋쩍게 웃으며 바지를 단단히 여몄어요. 연지, 그대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고 말았소. 내 힘을 단단히 보여주리다. 이리 오시오. 그리하여 철수는 연지가 장난스레 한 말을 행동으로 옮기고 말았답니다. 연지는 철수의 뜨거운 가슴에 푹 파묻혀 그만 철수의 힘을 느껴보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랍니까? 마당으로 나온 연지는 달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몸은 장사인데 밤일은 영 소질이 없구나. 뱀신령은 산속에서 그 모습을 보며 머리를 긁었어요. 같이 막걸리도 한 잔 걸치길래 잘되나 싶었더니 무슨 일이길래 철수가 불이 나게 도망을 가는 것이지? 뱀신령은 철수가 순진한 것을 몰랐고 재산이 없어 차였던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번에는 더욱 순진하고 일도 잘하고 재산도 많은 남자를 찾아봐야겠구나. 그는 다음 남자를 준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하여 연지의 삶에 또 다른 인연이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가을이 깊어 한양 외곽 마을은 나뭇잎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연지는 철수와의 만남은 달콤했던 꿈이라 생각하고 애써 잊으며 아버지를 모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꿋꿋이 하루를 버텼어요. 뱀신령은 더욱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 연지의 쓸쓸함을 채울 새로운 남자를 보내기로 했지요. 이번엔 재물 많고 순진하며 착하기까지 한 상인을 보내주마. 뱀신령은 자신만만하게 준영이라는 청년을 불러들였답니다. 며칠 뒤 연지는 마을 저작거리로 약초를 사러 나섰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약초 장수와 흥정을 하던 중 무명천에 싼 은전이 땅에 떨어졌어요. 은전이 땅에 떨어진 줄도 모르고 연지는 약초를 흥정하는데 여념이 없었고 약초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 연지는 다른 약초방을 가기 위해 돌아섰지요. 그때 한 사내가 은전을 주워 내밀었답니다. 처자, 이 귀한 은전을 떨어뜨리셨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얼굴은 순진한 미소로 가득했어요. 연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답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내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나는 준영이라 하오. 이 마을에 물건을 팔러 왔는데 처자의 미모가 눈에 띄어 뒤를 밟았소. 그의 옷차림은 비단으로 화려했고 허리엔 은빛 장식이 반짝였답니다. 모습만으로는 여느 부잣집 도련님쯤으로 보였답니다.
연지는 그의 호의에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저는 연지라 합니다. 준영은 그녀의 수줍은 모습에 더욱 마음을 빼앗긴 듯 하였습니다. 연지 처자. 내가 이곳은 처음이라 길이 어둡구려. 시장을 한 바퀴 돌며 길을 익힐 수 있게 해주겠소? 연지는 망설였지만 그의 순진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가 지기 전에는 가봐야 해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시장을 돌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양에서 장사하며 이곳저곳 안 가본 곳이 없고 세상 다양한 사람도 많이 만났지만 나도 이제는 좋은 짝을 만나 정착을 하고 싶구려. 연지 처자는 마음에 두고 있는 사내가 있소. 준영이 묻자 연지는 우물쭈물 철수와의 이야기를 풀었죠. 잠자코 듣던 준영은 어허, 밤일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기술이 중요한 것인데. 쯧쯧, 어디 이 세상 풍파를 다 겪은 나의 기술을 경험해 보시겠소. 라며 은지에게 어필을 하였지요. 연지는 얼굴이 발그레해지며 사람이 없는 시장 끝자락의 나무 그늘을 가리켰습니다. 둘은 바삐길을 걸어가던 중 문득 땅 위에 개미 무리를 보았어요. 준영이 무심코 발을 내디디며 개미를 밟아 뭉갰습니다. 연지는 가슴이 철렁하며 말하였어요. 나리, 작은 생명도 소중하지 않소. 준영은 어리둥절하며 웃었답니다. 이런 개미 따위가 어찌 생명이라 하겠소. 처자, 너무 마음 쓰지 마시오. 연지는 그의 말에 정이 뚝 떨어졌어요. 생명은 크고 작음이 없고 모두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영은 당황하며 변명을 하려 했어요. 내가 실수했소. 처자, 기분 풀고 오늘 밤 내게 시간을 더 주시오. 연지는 고개를 저으며 답하였어요. 나리는 좋은 분이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 나와 맞지 않소. 연지는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그리하여 준영의 마음을 느껴보지도 못하고 연지는 준영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답니다. 그날 밤 연지는 초가집 마루 끝에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희뿌연 달빛 아래 그녀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지요. 옆집 혜순인 아이 셋을 낳아 살림이 늘고 산 너머 일심인 올가을에 혼인하게 생겼는데 전 어째 좋은 짝을 만나기가 이리도 힘들까요? 좋은 인연은 애초에 제 몫이 아니었나 봅니다. 차라리 마음 접고 삭발하여 절로 들어가야 할까 봅니다. 뱀신령은 산속에서 그 모습을 보며 머리를 긁었어요. 또 차였구나. 이 효녀의 짝을 찾는 것이 어찌 이리 까다로운가. 재물 많고 순진한 청년도 안 되다니. 뱀신령은 마지막 카드인 3년 전 부인을 잃은 고관 김대순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호랍이라지만 높은 벼슬에 인품이 좋은 사람으로 어쩌면 연지와 잘 어울릴 것도 같았지요. 김대순은 3년 전 부인을 잃고 어머니 병시 중에 전념하는 이였어요. 대순의 어머니는 대쪽 같은 성정이라 웬만한 하인들이 드는 시중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지요. 그리하여 참하고 고운 여인으로 어머니 병시중을 들을 처자를 찾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안악들의 소문을 통해 연지의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효녀로 소문난 연지라면 어머니를 잘 보살피겠구나. 그는 마을을 수소문하여 연지의 초가집을 찾았습니다. 어느 쌀쌀한 아침, 연지는 마당에서 아버지의 약을 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약 냄새가 마당을 은은히 채웠답니다. 그때 말끔한 비단옷을 입은 중년 사내가 마을 사람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연지 처자, 한양의 김대순 나리올시다. 마을 사람이 소개하자 연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어요. 김대감은 단정한 풍채에 눈빛이 깊고 따뜻했답니다. 김대감은 연지 앞에 서서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어요. 연지 처자, 그대의 효심 소문을 듣고 육조거리에서 찾아왔소. 내 어머니의 병시중을 부탁드리고자 하오. 그의 말투는 진중했고 진심이 담겨 있었던 것이었지요. 연지는 당황한 마음에 약을 젓던 손을 멈췄어요. 저 같은 미천한 이가 어찌 고관 나리 댁 마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김대감은 부드러운 미소로 답하며
한 발짝 다가왔어요. 그는 돌담 옆에 서서 차분히 말을 이었답니다. 내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시고 성미가 까다로우시다 보니 그간 수많은 이들이 어머니의 수발을 들었으나 모두 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았소. 어머니는 정성과 진심이 담긴 손길을 원하시는데 그런 이는 찾기 어렵더이다. 그의 눈빛은 잠시 어두워졌지만 곧 연지를 바라보며 밝아졌어요. 허나 마을 사람들에게 그대의 이야기를 들었소. 아버지를 위해 약을 다리고 집안을 홀로 꾸려가는 그대의 효심이야말로 내 어머니가 찾던 바로 그 진심이라 생각하오. 연지는 그의 말에 마음이 살짝 흔들렸지만 여전히 망설였어요. 김대감 나리, 말씀은 고맙소만. 저는 병든 아버지와 어린 동생들을 두고 집을 떠날 수 없습니다. 집안 살림이 넉넉치 않아 근근히 살아가고 있지요. 김대감은 연지의 걱정을 읽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어요. 연지 처자, 내 그대 사정을 이미 알고 왔소. 그대가 내 어머니를 정성껏 돌봐준다면 가족의 생계는 내가 책임지겠소. 약값부터 곡식, 옷감까지 넉넉히 드리리다. 연지는 그의 말에 숨을 멈췄어요. 아버지의 약값과 동생들의 끼니를 걱정하던 그녀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던 것이었지요. 나리, 그게 참말이옵니까? 저 같은 이에게 어찌 그런 큰 은혜를.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살짝 고였답니다. 김대감은 따뜻한 미소로 답하였어요. 연지 처자, 그대의 효심이 내 어머니를 기쁘게 한다면 그 보답은 내가 반드시 지키리다. 부디 늙은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그대의 가족을 위해 내 청을 들어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연지의 가슴을 울렸어요. 연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답니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 동생들의 배고픈 얼굴, 그리고 자신의 외로운 밤들이 떠올랐어요. 김대감 나리, 나리의 진심이 느껴지옵니다. 허나 이 큰 결정을 곧바로 내릴 수는 없사오니 하루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조심스레 말하였어요. 김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답니다. 그리하시오. 내일 다시 찾아오리다. 그대의 선한 마음이 내 어머니의 마지막 날들을 따뜻하게 해주길 바라오. 그는 예를 갖춰 인사하고 마을 사람과 함께 떠났어요. 연지는 약을 다리는 불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던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연지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김대감 집으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김대감의 저택은 소박했지만 정갈한 기품이 흘렀어요. 연지는 매일 김대감 어머니 곁에서 약을 다리고 손발을 주물러 혀를 풀어드렸어요. 창호지를 뚫을 듯한 매서운 바람이 부는 어느 날 새벽 김대감의 어머니가 고열에 시달리며 신음하였습니다. 연지는 촛불을 밝히고 찬물에 적신 무명천으로 김대감 어머니의 이마와 목을 조심스레 닦았어요. 마님, 조금만 참으시어요. 곧 열이 내릴 것입니다. 연지는 1시간마다 물수건을 갈아가며 마님의 뜨거운 몸을 식혔습니다. 새벽녘 마님이 기침하며 토하자 연지는 망설임 없이 손으로 받아내고 깨끗한 천으로 닦아드렸어요. 마님, 제가 곁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곧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다행히 까다로운 마님은 연지의 지극정성에 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김대감의 어머니는 기력을 조금 되찾고 연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내가 아니었다면 이 늙은이가 어찌 버텼겠느냐. 진심 어린 내 마음과 부드러운 손길에 감동하였구나. 연지는 얼굴을 붉히며 답하였습니다. 마님, 과찬이십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김대감을 불러 말하였습니다. 대순아, 어디서 이렇게 귀한 처자를 데려왔느냐. 연지 같이 알뜰하고 섬세한 여자를 내 짝으로 들였으면 좋겠구나. 이 늙은이가 연지 덕에 기력이 돌아왔어. 김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어머니, 연지 처자가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십니다. 연지는 멀리서 그 말을 들으며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어요. 연지가 한양의 김대감 댁에서 노부인의 병시중을 든 지 반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것이었지요. 연지의 정성과 따뜻한 손길 덕에 김대감의 어머니 병세는 점점 나아졌답니다. 노부인은 이제 연지를 딸처럼 여기며 그녀의 말 한마디, 손길 하나에 미소를 띠곤 하였어요. 그 세월 속에서 김대감과 연지도 어느덧 서로에게 깊은 감정을 품게 되었답니다. 김대감은 연지의 선한 마음과 지혜에 끌렸고, 연지는 그의 진중한 성품과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었지요. 김대감은 기회를 엿보며 연지에게 청혼을 할 마음을 굳히고 있었어요. 그는 달빛 아래 연지와 마주할 때면 가슴이 쿵쾅이며 말문이 막히곤 하였답니다. 어느 날 노부인은 연지와 김대감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녀는 약해진 목소리에도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하였답니다. 내 이 늙은이가 너희에게 부탁 하나 하려 한다. 노부인은 연지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어요. 연지야, 내 덕에 내가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었구나. 내 아들 김대감은 마음이 깊지만 홀로 외로이 지내는 것이 늘 내 걱정이었지. 너희 둘이 서로를 아끼는 마음 내가 다 보았다. 부디 혼인하여 서로의 그늘이 되어 주렴. 연지는 얼굴이 붉어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였지요. 마님, 저 같은 미천한 이가 어찌. 김대감은 조심스레 첨언하였어요. 어머니, 저도 연지 처자를 마음 깊이 아끼고 있습니다. 허나 연지 처자의 마음이 준비되길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옵니다. 연지는 김대감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을 결심한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답니다. 나리의 따뜻한 진심과 마님의 자애로움에 소녀의 마음이 움직였사옵니다. 소인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나리 같은 분이라면 제 일생을 바쳐도 좋을 듯합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약속을 나누었답니다. 그 순간 방 안은 달빛처럼 은은한 따스함으로 가득 찼던 것이었지요. 며칠 뒤 김대감 댁에서 연지와 김대감의 혼인 소식이 마을로 퍼져나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연지의 효심이 이런 큰 복을 불러왔다며 입을 모아 칭찬하였답니다. 연지 처자가 김대감 댁 마님을 살렸으니 그 보답으로 혼인을 하게 되었구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야. 라며 마을이 떠들썩했답니다. 연지는 아버지와 동생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는 기뻐하며 말하였답니다. 연지야, 내 선한 마음이 너를 좋은 곳으로 이끌었구나. 연지와 김대감은 곧 혼례를 준비하며 마을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삶을 약속하였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 고요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저택 앞에서 거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연지야, 너의 하나뿐인 오라버니가 왔다. 연지가 마당으로 나가보니 허름한 옷차림의 사내가 문지기를 밀치며 서 있었답니다. 그는 연지의 사촌 오빠 상필로 3년 전 마을을 떠나 운종가에서 장사를 하던 자였지요. 그의 눈은 교활하게 번쩍였어요. 연지는 얼굴이 굳으며 물었습니다. 상필 오라버니, 여긴 어쩐 일이야? 상필은 입꼬리를 올리며 다가왔어요. 연지야, 이제 곧 고관대작과 혼인한다는 내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더구나. 얼굴에 기름기가 가득한 것을 보아하니 그 소문이 정녕 사실인가 보구나. 연지는 미간을 찡그리며 답했지요. 오라버니, 그것이 오라버니와 무슨 상관이야? 상필은 코웃음을 치며 가까이 다가섰답니다. 너 같은 계집이 고관 곁에 붙어 뭔가 꿍꿍이가 있지 않겠니? 나도 한몫 챙기러 왔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펴졌습니다. 김대감이 마당으로 나와 상필을 매섭게 쳐다보았답니다. 그대는 누구인데 아침부터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가? 상필은 꼬리를 내리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연지 사촌 오빠입니다. 연지와 어렸을 때부터 동고동락하며 지내 친남매와 다름이 없지요. 우리 연지를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찾아뵈었습니다. 김대감은 상필의 간사한 말투에
눈을 가늘게 뜨며 답했어요. 연지를 아낀다면 소란 피우지 말고 아침상이나 받고 조용히 물러가시오. 김대감의 무게감 있는 목소리는 상필의 건들거림을 제압했습니다. 상필은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대감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연지야, 오라버니가 곧 다시 찾을 테니 기다려라. 그는 교활한 미소를 남기고 저택을 떠났지만 눈빛은 독사처럼 번쩍였답니다. 연지는 상필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오라버니가 무슨 꿍꿍이를. 며칠 뒤 상필은 다시 저택 근처에 나타났어요. 그는 연지를 몰래 불러 마을 어귀의 나무 그늘로 데려갔답니다. 연지야, 솔직히 말해라. 무슨 수로 내가 저런 고관과 혼인한단 말이냐? 상필의 목소리는 상기되었고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어요. 내 말 잘 들어라. 김대감 저택에 금은보화가 많다던데 너가 몰래 한두 개만 빼와서 이 오라버니에게 다오. 내 우리 연지도 섭섭치 않게 한 몫 챙겨주지. 연지는 한숨을 쉬며 물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도둑질이라도 하자는 거야? 상필은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지요. 도둑질이라니 거창한 말 하지 마. 내 손에 똥 묻히기 싫으면 그냥 저택 문을 살짝 열어주고 내가 값진 물건 하나만 챙기도록 도와주면 돼. 이 오라버니가 노름판에 가서 10배로 불려서 돌아오마. 연지는 손이 떨렸어요. 오라버니, 어찌 그런 터무니없는 짓을. 나는 이제 곧 이 집의 안주인이 된다고. 내가 무엇이 아쉬워서 도둑질해. 상필은 이를 악물며 으르렁거렸어요. 연지야, 저렇게 지체 높으신 분이 너 같은 천한 것과 왜 혼인하겠니? 병든 어머니 수발을 공짜로 잘 들게 하려고 술을 쓰는 거야. 두고 봐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너를 헌신짝 버리듯 버릴 것이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한 몫 챙기자꾸나. 연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단호히 답했어요. 오라버니 같은 혈육 필요 없어.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당장 꺼져. 그래,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나중에 버림받고 그제서야 후회하지 마렴. 상필은 눈을 부라리며 소리치고 사라졌답니다. 연지는 혼란스러웠어요. 김대감님이 정녕 그런 꿍꿍이로 나와 혼인하는 것은 아니겠지. 아닐 거야. 그 따뜻한 눈빛은 진심이었을 거야. 그날 밤 꿈속에서 또다시 은빛뱀이 나타났어요. 뱀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답니다. 연지야, 내 마음을 믿거라.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야. 연지는 잠에서 깨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뱀 신령이시여 용기를 주세요. 그녀는 손을 모아 기도했지요. 다음 날 연지는 김대감의 저택으로 찾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감, 드릴 말씀이 있어요. 김대감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레 물었답니다. 연지, 무슨 일 있소? 눈이 왜 그리 충혈되었소? 연지는 숨을 고르며 상필의 계략을 털어놓았어요. 제 사촌 오라버니가 대감 저택의 보물을 훔치려 해요. 저를 끌어들였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답니다. 대감께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김대감은 연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연지, 그대가 이렇게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소. 그대의 맑은 마음, 처음부터 믿고 있었소. 그는 단호히 덧붙였지요. 상필이란 자는 내가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게나. 김대감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연지, 걱정하지 말고 혼인 준비와 양가, 부모님 건강 회복에 전념을 다해 주시오. 그리하여 김대감은 관아의 상필의 계략을 고하고 김대감의 집을 철통같이 지켜달라고 당부하였답니다. 며칠 뒤 김대감은 연지를 저택 마당으로 불러 말했어요. 연지, 이제 어머니 병세도 많이 좋아지셨으니 살아생전에 혼례를 치르고 싶구려. 연지는 얼굴을 붉히며 답했어요. 대감, 저 같은 미천한 것을 이리 마음 써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많이 부족하겠으나 최선을 다해 대감을 보필하겠습니다. 둘은 달빛 아래 손을 맞잡았어요. 어머니는 방에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답니다.
이제 이 늙은이도 편히 눈 감겠구나. 산속 샘물 곁에서 뱀 신령은 은빛뱀의 모습으로 물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연지의 짝을 찾았구나. 그대가 덕을 쌓은 것이 복으로 돌아온 것이야. 연지의 선한 마음과 효심은 진정한 사랑과 좋은 배필을 불러왔어요. 이는 착한 행동이 운명을 바꾸고 진심이 결국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주지요.